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퀵 셀렉션 툴과 매직 원드, 마술봉 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과 마술봉 툴은 이미지 속에서 색상의 단계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해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퀵 셀렉션 툴은 브러쉬의 크기에 따라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고, 마술봉 툴은 범위를 수치로 입력하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퀵 셀렉션 툴과 마술봉 툴, 각각의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과 매직 원드, 마술봉 툴은 툴박스의 올가미 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툴인데요. 퀵 셀렉션 툴과 매직 원드 툴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퀵 셀렉션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옵션 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퀵 셀렉션 툴에는 다른 선택 툴에 없었던 브러쉬가 있습니다. 퀵 셀렉션 툴은 바로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의 사이즈를 크게 하면 색상의 단계를 넓게 인식해서 넓은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하면 좁은 범위를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하드니스를 강하게 하면 내가 클릭하고 있는 동안 브러쉬의 크기만큼이 선택되어지고요. 하드니스를 약하게 하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동안 선택 영역이 서서히 넓어집니다. 그럼 먼저 하드니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하드니스가 굉장히 작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낮춰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하는 동안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안 되니까 클릭 쭉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계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선택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직까지도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손을 뗄게요. 하드니스가, 브러쉬의 하드니스가 낮을 때는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있는 동안 선택 영역이 넓어진다. 자, 그렇다면 하드니스를 강하게 한번 해보고요.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 영역을 커맨드 D로 지우고, 자, 똑같이 클릭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클릭. 지금도 계속 클릭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죠? 바로 브러쉬의 하드니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하드니스의 양을 조정해 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릭을 했을 때 넓어지는 것이 좀 불편해서 좀 강하게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붓의 크기는 어떻게 다르게 이용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커피 잔만을 선택을 할 건데요. 먼저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클릭, Shift 누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클릭한 후에 드래그 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퀵 셀렉션 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색상이 비슷한 부분의 경계선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거나 선택하고 싶은 부분 범위 바깥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커피잔의 일부분이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커피잔 바깥으로 넘어가서 선택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계선이 색상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선택 영역 바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퀵 셀렉션 툴은 올가미 툴과 같은 툴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 부분을 선택을 하려면 퀵 셀렉션 툴의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 주셔도 됩니다. 역시 살짝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옵션으로 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커피잔 안으로 선택 영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경계선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퀵 셀렉션 툴은 빠르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다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능숙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퀵 셀렉션 툴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만큼을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키워서 클릭 해가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선택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선택의 영역을 더하거나 빼주시면 됩니다. 퀵 셀렉션 툴은 바로 이게 전부 다예요. 자, 다음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샘플 올 레이어스라는 옵션은 지금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로 레이어가 하나만 있지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쭉 드래그 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레이어에서 동시에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체크를 하시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체크되어져 있는 오토 인핸스라는 옵션은 선택되는 영역의 경계 부분, 이런 경계 부분들을 굉장히 다듬어 주기 때문에 오토 인핸스 옵션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영역을 다듬어 줍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퀵 셀렉션 툴은 사실 이게 다 끝입니다. 브러쉬의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 또는 클릭 드래그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브러쉬가 크면 색상의 단계를 넓게 인식하고요. 브러쉬가 작으면 좁은 범위를 인식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려고 하는 영역에 따라 브러쉬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서 마술봉 툴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봉 툴은 퀵 셀렉션 툴 아래 위치에 있는데요. 매직 완드 툴이라고도 합니다. 영문으로는 매직 완드 툴이고요. 우리말로는 마술봉 툴인데요. 마술봉 툴을 클릭을 하면 옵션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앞부분의 옵션들은 선택 도구들, 선택 툴들에 있는 옵션들과 똑같은 거고요.
우리는 이 샘플 사이즈와 톨러런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퀵 셀렉션 툴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선택 영역을 잡는다면 마술봉 툴은 이 톨러런스를 중심으로 선택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들은 픽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하고 아주 많이 확대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자, 다시 한번 전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방울토마토가 빨간색으로 비슷한 색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빨간색에도 굉장히 많은 색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톨러런스, 마술봉 틀에서는 톨러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샘플 사이즈, 포인트 샘플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분을 찍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톨러런스는 빨간색에서도 그 빨간색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빨간색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100%에서. 이 빨간색인지 잘 모르겠죠. 빨간색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선택되어지는 지점, 이 빨간색의 20 범위만큼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톨러런스의 값을 조정하면서 허용치의 값을 조정하면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걸 100%로 한번 놔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술봉 툴은 사용자가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톨러런스의 값에 따라 영역을 선택한다. 톨러런스의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영역을 선택하고 톨러런스의 값이 작을수록 좁은 영역을 선택한다. 쉽게 말해서 톨러런스의 값이 높으면 사용자가 클릭한 부분의 색과 다른 색도 선택된다는 말입니다. 톨러런스의 값은 0에서 255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00으로 톨러런스의 값을 설정했다면 사용자가 클릭한 곳,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빨간 곳이겠죠. 클릭한 픽셀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단계가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단계가 선택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클릭한 지점, 클릭한 색, 어두운 색으로 50, 밝은 색으로 50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말인데요. 제가 한번 쉽게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레이어를 만들고 대략적으로 가이드선을 좀 하나 빼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레이어에 지금 전경색과 후경색으로 그라디에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그라디에이션 색깔이 들어갔는데 제가 마술봉 툴로 이 지점을 선택을 할 거예요. 톨러런스를 바꿔가면서 톨러런스의 값이 20일 때 한번 얼만큼 선택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셨나요? 20일 때는 제가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했는데 그 선택한 지점의 색을 중심으로 어두운 쪽으로 10, 밝은 쪽으로 10만큼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선택을 풀고요. 제가 이번에는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50으로 놓고 이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아까보다 더 많은 영역, 클릭한 지점의 어두운 쪽으로 25, 밝은 쪽으로 25, 그래서 50만큼의 영역이 선택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다시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0으로 바꾸고 똑같은 지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 많은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클릭한 지점으로 진한 쪽으로 50, 밝은 쪽으로 50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톨러런스의 값은 이렇게 설정이 되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어렵지 않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톨러런스의 값이 낮으면 적은 영역이 선택되어지고 톨러런스의 값이 높으면 많은 영역이 선택되어진다. 그럼 톨러런스 다 끝났고요. 다음은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샘플 사이즈에서는 포인트 샘플, 제가 클릭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톨러런스의 값으로 선택 영역을 잡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3x3 에버리지, 5x5 에버리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x3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3픽셀, 세로 3픽셀의 평균색을 구하여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x5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가로 5픽셀, 세로 5픽셀 중심으로 평균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이 나머지 옵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포인트 샘플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자, 다음 옵션은 안티 알리아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택 영역을 잡는 툴들에는 모두 이 안티 알리아스가 있는데요. 원형 선택 툴에도 마찬가지고 올가미 선택 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술봉 선택 툴에도 있고요. 경계선을 부드럽게 하는 옵션이니까 항상 켜두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컨티규어스. 컨티규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영역을. 자, 컨티규어스로 예를 들어서 이 빨간 부분을 선택을 해봅니다. 톨러런스는 100이고요. 지금 이만큼이 선택이 됐는데 컨티규어스라는 옵션을 해제를 하면 인접된 부분에 빨간색이 포함된 것들은 다 선택을 해요. 톨러런스 100만큼으로요. 그런 게 바로 컨티규어스 옵션입니다. 인접이라는 한글 메뉴에는 인접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는 보통 컨티규어스를 많이 키고 사용을 하는데, 많이 키고 사용하는 이유는 화면 속 붉은 부분,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붉은 부분을 계속 클릭을 했는데 화면 속 붉은 부분, 이 방울토마토만을 선택하고 싶다, 또는 이 고추만큼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 선택 툴을 많이 사용을 하지, 이렇게 눌렀을 때 빨간 부분 전체를 선택한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컨티규어스는 언제나 키고 옵션을 체크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 올 레이어스. 샘플 올 레이어스는 어떤 옵션이냐면요. 레이어가 하나 더 있을 때 비슷한 영역의 색을 다 선택을 해주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레이어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리고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이 안에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풀고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올 레이어였습니다. 레이어는 2가 선택되어져 있지만 저는 이 바깥쪽을 클릭을 했거든요. 붉은 영역이 다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붉은 영역이 톨러런스 100만큼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희 지금
마술봉 툴 다 배웠습니다. 마술봉 툴은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고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술봉 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